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예, 주술 무당과 극우 유튜브가 나라를 운영한다는 게 확 밝혀졌습니다. 네, 참. 이 얘기를 오늘 누구와 풀 거냐면요. 이혜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민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월간 이혜민 12월호 오신 것을 먼저 환영합니다. 제가 11월 달인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2월에는 조금 더 또 편안한 이야기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참 그 말이 민망하게, 시국은 점점 지금이 연말인지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조국혁신당이 그리고 제가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느끼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저 보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요즘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한 명도 안 빼고 건강 좀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도 열심히 건강 지킬 테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건강 또한 잘 지키면서 이 엄중한 시국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데, 국난 극복이 특기라는 민족이긴 한데 너무 많은 시련을 요즘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조국혁신당이 가장 빨랐고 맞았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렇죠.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사실은 계엄이 있었던 날 가장 먼저 이것은 내란죄야 라고 이야기를 한 분이 누구냐면은 조국 대표님. 예. 예요. 그래서 나가서 루텐더홀 나가서 바로 기자회견을 하셨죠. 이것은 뭐뭐뭐에 의거하여 내란죄에 해당된다. 실제로 당시 본회의장에 있었던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안 그래도 우리가 탄핵소추안 만들어 놓고 그랬었는데 아예 명을 줄이네 이러면서 스스로 걷어차는구나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래서 그 밤 사이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또한 내란죄를 박아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새벽에 공유를 했었던 것도 조국혁신당이고, 동시에 아주 빠르게 저희는 어떤 식의 입장을 밝혔었냐면은 그때 국무회의 같이 들어갔었던 11명 모두가 내란 공범자다. 라고 규정을 하고 그 내란 공범자들 전체 국정에서 손 떼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이어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지금 하는 걸 보면서 탄핵소추안을 또 올리게 되고, 이 다음에 또 누가 있으면 또 그 다음 이렇게 되는데, 이런 지리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동참했었던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진 않았고요. 탄핵소추안 또한 조국혁신당은 지난 일요일 날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기억이 나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참석을 했었던 의원들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준비해 놓은 탄핵소추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능하면 빨리 그냥 공개를 하자 해서 처음에 월요일 날 할까 하다가 아니야 어차피 준비 다 되어 있는데 하면서 일요일 날 공개를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었지만, 그렇죠. 뭐 거기까지 하면 그렇죠. 탄핵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피로감 이런 이야기를 역풍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나올 때였었지만, 지금은 내일 저희 표결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표결 들어가죠. 저는 이 탄핵에 대한 피로감을 사람들이 꽤 언론에서 뭔가 프레임화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후보일 때, 그 전에 김홍일도 마찬가지고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동대표 발의를 소추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발도 당하고. 근데 사람들이 탄핵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거꾸로 물어봐요. 탄핵이 안 될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탄핵이 될 사람을 계속해서 갖다 꽂는 사람이 문제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현안으로 돌아왔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 그다음 탄핵 소추안 발의, 그다음에 내일 표결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내란 공범자이면서 지금 현재 피해자예요. 예.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쉬움이 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서서 끌고 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속도가 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앞으로도 뭐 조국혁신당은 계속해서 쇠빙선 역할 이렇게 계속해서 해 나갈 게 쭉쭉 눈에 보입니다. 지금 내일 국회에서 표결해서 탄핵을 하더라도 지금 이게 의결 정독수 가지고 이미 논란에 불을 붙였어요. 정말 아쉽긴 한데, 만약 그때 혁신당이 탄핵 소추안에서 총리를 제꼈으면 그때는 분명한 총리로서의 탄핵감인 거잖아요. 그렇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으로서 그럼요. 내란을 네. 공범을 한 네. 그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권한대행이 되는 바람에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 또한 저는 프레임 싸움에 휘말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입니다. 네. 우리가 한덕수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어요. 국무총리도 뽑지 않았어요. 거긴 지명직이기 때문에. 그러하여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국무총리일 때, 그다음에 권한대행일 때 두 가지 다 탄핵의 이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또한 같이 넣을 수가 있고, 정족수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에서 200표 3분의 2나 필요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이 선출된 권력이었기 때문이고요.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국무위원과 같이 동일한 방법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에 지금 국회에 나와서 발언한 그 내각 그 장관들 얘기를 대충 종합해 보면 사실 국무회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무슨 장소에 모였다. 예, 예. 네. 그리고 그 들은 자리에서도 나는 반대했어라고 하지만 누구 하나도 내던지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게 사실 조국 대표님께서 그때 그 대정부 질문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포효하셨던. 네, 포효하시면서 모두 일어나서 사과해라.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느 한 명씩 던지면서 반대했냐. 예. 그때 김문수 장관 한 명 빼놓고는 다 일어나서 사과를 하셨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뭘 두려워하는지 이렇게 잘 갖춰진 형식. 근데 오늘 오전에 그 김규현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 위헌과 초법적 행동을 한 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는데 오히려 나머지 국회와 시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빵을 날린 사람은 저쪽이다. 이렇게 표현해갖고 제가 완전히 빵 터졌는데. 저는 이제는 해외에 지인들도 많고, 들리는 소식도 많고, 질문도 많이 오는데, 가장 최근에 신기했었던 이제는 질문 중에 하나를 좀 공유를 드리자면은, 맨 처음에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해제를 했을 때는, resilience라고 해서 이제는 탄력 회복성 이야기를 하며, resilience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여러 군데서 쓰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굉장한 칭찬이었었거든요. 민주주의 회복성이라고 표현했었어요. 민주주의 회복성. 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질문은 근데 그때 그 난리가 났었던 리드가 말하자면 윤석열과 그 패거리가 아직 그 직에 있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를 전복시키는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했잖아. 예. 그런데 유혈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아직 그냥 그들이 직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에 가장 놀래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네. 그래서 시간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인터뷰 가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어느 정당이 됐든, 국회의 어느 정당이 됐든, 그 다음에 어느 행정부의 어느 조직이 됐든,
지금 결정을 막 내리잖아요. 여러 군데서 지금 이것을 할 거야 말 거야 탄핵.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금 탄핵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모든 결정의 순간에서 결정의 중심이 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명확해요. 뭐냐면 현 정권을 가장 빨리 네. 조기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결정을 내려야지 그거보다 더 우선시되는 우선순위 결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을 실제로 일으킨 그런 사람들 반국가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고위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가 사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제가 받은 메일 하나를 띄웠었는데 뭐였냐면은 2시 14분이었던가? 새벽 2시 14분. 저희가 아마 해제가 1시 넘어서였잖아요. 새벽 2시 14분에 뉴욕에 있는 컨설팅 펌에서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컨설팅 펌에서. 네. 어떤 걸 하는 컨설팅 펌이냐면은 글로벌 투자, 헤지 펀드사를 서포트하는 컨설팅 펌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예. 뭐라고 하냐면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과 본인들의 투자를 고려했을 때 한국의 정치 상황을 좀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왔는데 정말 빠르죠. 새벽 2시 14분에. 경제가 망가지고 있어요. 사실 보수니 진보니 이런 걸 다 떠나서 경제 지표 망가지면 민심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한덕수 아니면은 여당 이거를 지키려고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요. 경제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지역구 또한 위험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 얘기까지 좀 합니다. 아니 솔직히 오늘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큰일 했어요. 환율 조금 안정 국면으로 가나 했는데 오늘 그냥 바로 다시 1,460원을 1,500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지금 뭐 유학 보낸 그 학생들 부모도 마찬가지고 뭐 수입하고 정신을 못 지금 차립니다. 계엄 시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해외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혹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선 바로 끊겼고요. 그거는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계약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계약들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아니면 원자재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뭘 만들든 이 모든 계약이 다 홀드가 된 상태예요. 그 말은 뭐냐면 투자 행위가 스탑이 됐고 그다음에 계약이 끊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경제 지표가 앞으로 적어도 두세 달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경제 지표는 좀 냉철하거든요. 예, 그렇죠. 너무너무 냉정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회복이 될 이 조짐이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현 정권 조기 종식 끝. 그거 말고는 지금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댓글 보면요. 내란 동조 옹호 위헌정당 국민의힘 반드시 해산시켜 주십시오라고 푸드리 헬번이라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거 딱 하는 순간 진짜 떠올랐습니다. 우리 해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해산당 예. 그 당이 있고요. 심지어 그 의원님이 이석기 의원. 그렇죠. 내란 공모? 선동죄였습니다. 선동죄. 맞아요. 선동은요. 입으로 하는 게 선동이에요. 모의를 하고 선동을 한 거거든. 그래서 얼마 받았죠? 징역 9년입니다. 9년. 근데 지금 거기에 비하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실은 무슨 무서운 말씀들도 하시냐면은 2차 계엄에 대해서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 계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형을 더해도 계속 사형이라서 더 무서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죠. 지금 사실은 내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네. 지금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네. 그리고 뭐 계엄 있었던 당일에는 저는 제가 인간으로서 느꼈던 두려움들도 존재를 했고 동시에 그러니까 190표 중에 내가 하나를 그 자리에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느끼지만 뒤에 나오는 증언들을 들으면 그때 진짜 위험했었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심으로 우연이 겹쳐서 그 일이 그렇게
계엄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해제할 수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실패한 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막은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실패한 거잖아요. 딱 보고 여기서 더 나갔다가는 정말 위혈 사태가 벌어지겠구나 하는 군인들도 그런 판단을 이미 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게 증거가 너무나 넘쳐가지고 네. 사실상 그 증거는 막 실시간으로 현장으로 다 보도가 됐던 날이에요. 그게 실시간성이 강한 미디어의 힘도 당연히 있죠. 네, 그것 또한 있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는 계엄이 제대로 진행이 될 뻔했었다면 제일 먼저 통신하고 방송사를 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게 있어서 다행이었어라는 것이 이번에는 초기에 끊기지 않았었던 다행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연이 겹쳤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보고 정말 두려웠을 텐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계엄군하고 직접 맞닥뜨린다거나 장갑차를 직접 본다거나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직접 보고 그 앞에 서 있었던 분들은 국민들이거든요. 여의도로 달려와 주신 그 모든 게 같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날 사실 일찍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게 다행이라고 해서 내란죄를 일으킨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끝까지 단죄를 해야 되고 지금 당 해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곡차곡 해서 저렇게 당 해체로 가는 크레딧을 쌓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해요. 계속 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침몰하는 그 배에서 빨리 뛰어내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혹시라도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신념 이런 거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무효표를 던지거나 무효표를 만들거나 기권표를 던지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 국힘에서 4명의 의원이 참석을 했지요. 참석을 하셨죠. 네. 근데 하나 여쭤봐요. 원래 국회라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오늘 막 고성으로 싸우다가도 네. 밥 같이 먹고 폭탄 석탄 돌려먹는 정치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사실은 협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근데 요새 복도에서 만나면 웃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웃어줄 수 없고요. 하다못해 복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도 저는 과방위 법안 심사하고 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야당 의원님들, 여당 의원님들, 그다음에 소위위원장님 앉고 전 이제 끝에 비교섭 단체니까 혼자 이렇게 앉는데 여당 의원님들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법안에 대한 이제 심사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요즘은 쉽지 않고 게다가 중간에 법안에 대해서 오늘도 쟁점 법안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방송법 이야기를 하시다가 의견을 개진해 놓고 실질적으로 표결할 때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법안 소위는 카메라 돌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여주는 거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조금 했고요.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다른 굉장히 다선 의원님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얼마 안 된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국회의원이 가지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 권한이 특권 이거 말고요. 입법 권한, 그다음에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 거기에 탄핵소추안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 이 3가지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 3가지 권한만 제대로 써도 우리나라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밥값이죠, 뭐. 네. 그 3가지 권한, 특권 이런 거 빼고 그 권한은 100%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거 대신 하라고 뽑아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안 그러면 못하러 뽑아요. 그렇죠. 내가 가서 하면 되지. 정말 참. 자, 정말 마지막으로 일단 마지막 네. 아니고 이 사태 헷갈려하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양비론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이혜민 의원님께서 AI처럼 한번 정리해주고 가보시죠. AI처럼 정리 지금 이 상황을요. 네. 시청자 헷갈리지 마세요. 매일매일 이슈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매일매일 터지는 이슈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따라가시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거와 함께 가지셔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일들이 막 터질 때는 한 칸 뒤에서 지금 우리가 국민으로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어떤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휩쓸리는 느낌이 덜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터전이고 우리의 나라예요. 그것에 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누군가. 잣대로만 보시면은 좀 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보여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제 저희는 공수처에 갔었거든요. 처음에는 대통령 관저 앞에 한남동에 갔다가 예, 그렇죠. 10시가 출두하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9시에는 가서 빨리 출두해 라고 2차 하고 소환에도 불응한 거죠. 그렇죠. 이젠 11시에는 공수처를 가서 공수처에게는 야, 2차에도 안 왔으면 이걸 기다려주는 건 말이 돼? 빨리 체포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러 11시에 갔는데 이것도 다 일어나는 이슈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누가 지금 나라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 잣대로만 보시면은 좀 판단이 쉽고 그다음에 휩쓸려가는 느낌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지금 내년이 을사년이에요. 을사년입니다. 120년 전에 을사늑약이 있었죠. 저는 새해가 밝기 전에, 그러니까 설날이 오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을사년이 시작되는 건 설날일 테니까 설날이 오기 전에 이 논쟁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5년 전에는 나라를 팔아먹었고 125년 후에는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사실 을사늑약의 그 참담함과 함께 이번에 느껴지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 부분 때문에 저는 IMF는 되게 아프거든요. 예. 직접 겪었기 때문에 IMF의 그 아픔까지 지금 한꺼번에 다 오는 느낌이에요. 네. 우리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네. 대신에 시민들, 국민들이 어차피 시작한 싸움인데 마무리도 같이. 마무리도 우리가 해야죠. 네. 이번에 모처럼 저는 그래도 국회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좀 똘똘 뭉쳐가는 거 아닌가 헷갈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요. 각자 자기 일들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국회의장부터 네, 원내대표들부터 맞아요. 지금 국회가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매번 쏟아지는 지금 상황이 계속 변해요. 그다음에 각자의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가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거를 다 맞춰서 가느라고 국회의원들이 매우 바쁩니다. 밥값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대표님은 안 보고 싶으세요? 많이 보고 싶죠. 왜 안 보고 싶겠어요. 네. 뭐 준비 다 해놓고 가셔서 초기에 너무너무 잘한 게 뭐냐면은 초기에 뭐 비대위 만드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창당할 때부터 그 날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당대회를 굉장히 빨리 했어요. 창당하고 당원당규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전당대회인데 빨리 최고위를 뽑아놓고 해서 만약의 사태에 바로 당이 제대로 원래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자 시스템적으로 해서 다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바로 당일로 되고 바로 다음날 당무위원회 열고 해서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착착착 굴러가고 있는데 조국 대표님께서 처음에 구상했듯이 그 시나리오를 얼만큼 돌려보셨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고 있고 여기서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조국 대표님이 전 대표님이죠 이제. 근데 계속 진행을 하고 계셨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조국혁신당이 조직이 커져야 된다. 그래서 조직력이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상설위원회에 대해서 발대식을 빨리 하기를 바라셨었어요. 저는 여성위원장인데. 아까도 여성위원회 가입하겠다고 댓글 하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성위원장인데 대표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밖에 발대식을 못 하셨어요. 직접 참석 그렇게 애정을 쏟았는데 청년위원회 하나 발대식을 하고 멈춰 있다가 바로 제가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애정을 쏟으셨던 것은 가불선진국, 지금 책도 앞에 있지만 사회권 네. 선진국,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지금 현재 검찰 독재 조기 정권의 조기 종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했을 때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개헌하는 부분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어요. 해서 조국혁신당의 8가지 사회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럼 발표, 비전 발표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도 스탑이 됐었었는데 제가 바로 지난주에 이제 디지털권 하면서 다시 재개가 또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가장 큰 이유는 보고 싶은 것은 맞고 그거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고 당의 한 일원으로서 대표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준비를 또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착착착 차근차근 진짜 한 발짝씩 앞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 쇄빙선 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네. 자, 아까 법안소위 잠깐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많이 심혈을 기울인 AI법이 통과가 됐어요. 오늘 저 좀 너무 그 부분은 기분이 너무 좋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AI 기본법이 드디어 오늘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예. 혹자는 저에게 잘 아니까 빨리 내라고 발의를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혜민 의원 그랬는데 잘 아니까 빨리 못 냈고요.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이게 전혀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겠지만, 네,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랄지 이게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인공지능 관련 발의 법안 비교 22대 국회. 이거는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한 것들인데요. 이게 색깔 컬러링까지 이제는 해가면서 뭐가 성격 문제고 나오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예. 아주 많은 전문가 집단을 만났습니다. 이유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21대에서 결국에는 통과를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집단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그만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그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이렇게 휘둘릴 수 있고 저렇게 휘둘릴 수 있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다 맞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오래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의견들을 다 듣고 그 의견들을 존중을 하고 그렇다면은 그걸 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안에 닿는 것은 기본법의 취지상 맞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릇을 만들자. 확장성이 있는 그릇을 만들자. 그래서 이번 법안이 오늘 본회의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어떤 그 여러 가지 논의의 결정판의 끝이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각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해서 계속적인 개정법이 나올 수 그럼요. 있도록 만드는 시작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가결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이 일에 도움을 주신 분들도 많고 의원실도 진짜 고생했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인데도 그 무게감이 남다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사실은 직접 연관은 없지만 그 국유 유튜브에 빠진 알고리즘에 뭔가 빠져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나죠. 예. 네. 법안에서는 혹시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걸 담고 있나요? 우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담기는 어렵지만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까지는 마련을 해놨는데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냐면은 우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추천 알고리즘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굉장히 게으른 것 같아요. 거기에 빠져들어 버려서 확증 편향에 아주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거는 사실 알고리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보통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이제 AI로 가면 AI 리터러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터러시 관련된 이제는 여러 가지 개정법들 또한 나올 거예요. 네. 그게 담길 수 있도록 해놨고 그 확증 편향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지지율 11%였던가요? 지지난주에? 예, 13% 밑으로 내려갔었죠. 11%만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헤어나와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그렇게 없다면 미디어 리터러시가 그렇게 없는 사람이 하필이면 대통령
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주변에서라도 다양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본인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런 주변 사람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거의 최악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확증 편향에 빠지는 부분이 큰 예로 무엇을 드냐면은 예전에 트럼프가 선거에서 졌을 때 부정선거야라고 하면서 극우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총기 들고 난입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예제로 쓰였어요. 전 세계의 음모론은 늘 존재를 하지만 예. 극우 이제는 유튜브의 이제 확증 편향 알고리즘에 의해서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은 다 존재를 하지만 언제나 존재를 하는데 그게 정치 권력과 붙게 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에 빠지는지를 그때 그 사건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전 세계 예제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창피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발전했다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큰 유혈 사태가 날 뻔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중심이 된 예제로 아마 잘 쓰일 것 같습니다. 그 범죄자가 무슨 시정자배나 어느 지역의 조폭이 아니라 한 나라를 운영하는 특수권자였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음모론은 많은 경우에 다른 음모론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정선거 했을 거야라는 거기에 빠져 있는 선거 조작이 있었을 거야 빠져 있는 그 음모론과 주술 세계까지 다 더해져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였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45년 만에 벌어진 일이 12월 3일 날 있었죠. 그걸로 인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내란죄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아주 참담한 상황이고 그래서 내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 시간 짧게 끝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질문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 관계자들이 솔직히 저는 구글 관계자나 유튜브 관계자들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아. 많이 보고 있고요.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려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 예제로 바로 얘기를 했고요. 저도 얘기를 날렸고 저쪽에서도 답변이 오고 했었는데 비즈니스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VC들, 글로벌 투자자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한국에 투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걸 제일 먼저 의문을 가지고 그다음에 빅테크에 계신 친구들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을 그래서 선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오히려 날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 방식과 한국의 방식이 다른데 그들은 트럼프가 2번이나 뽑힌 걸 보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혹은 선거 방식은 죽었다.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직접 있었거든요. 민주주의로 가자. 네, 하고 있었는데 저희를 보더니 아니야. 저기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야 여기는 트럼프가 2번 됐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트럼프도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지만 트럼프는 적어도 미국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고 트럼프는 네. 굉장한 비즈니스맨이라고 맞아요. 해요. 드러난 트럼프만 보고 대응했다가는 아주 큰 그럼요. 코 다친다는 게 사실상 이 동네 정설입니다. 아니 근데 이번 저희 사태에서 공교롭게 구글, 유튜브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이혜민 의원님의 이제 과거의 경력과 저는 뉴스 보고 이것도 너무나 정말 웃겼어요. 서버를 털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정보사령방에 있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자께서 구글이 와도 못해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선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는 본인이 담화하면서 얘기했어요. 선거 조작, 부정선거.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이 선방위를 이제는 가가지고 서버를 털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동시에 나오는 다른 이젠 밝혀지는 것들을 보면 30명인가? 중앙선관위의 그 직원들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납치하려고 했었다는 것. 네. 자, 본인이 세운 가설이 선거 조작이야. 그랬다면은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데이터, 하나는 그걸 운용하고 조작이라는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30명 좀 많은데 이 직원을 납치하려고 했었다는 거 이해해요. 데이터를 확보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아무리 그러니까 좋게라 하면 말이 되게끔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뭐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거든요. 혹자는 그걸 탈취를 해갔다가 다시 제대로 조립을 해놓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어요라고 하는데 누가 비상계엄을 하면서 서버 탈취를 하면서 다시 예쁘게 갖다 놓을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겠어요. 자기네가 그냥 가지면 그만이지. 사진은 그냥 실증하기 위한 그냥 일상적인 어떤 단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트럭이 바깥에 있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분명히 서버를 뜯어갈 생각을 하고 왔을 텐데 실제로 뜯어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선관위 직원들을 데려가지 않았다고요. 두 가지 다 안 했는데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계획은 맞게 세웠는데 지시가 안 먹힌 거 하니까. 그건 이제는 행복회로는 그렇고요. 엄두가 안 나서. 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버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서버는 선관위 같은 경우는 거기도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것이고 아마 이것 또한 이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글이 와도 못 받는다는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큰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사진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고 그게 캡처가 안 된 영역에서 만약에 뭔가 시도를 했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이걸 가져가기 전에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를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데이터를 다운받고 백업 받으려는 시도를 하려면 최소한 문 다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아니면 말대로 정말 좀 무식하지 않아요? 그 서버를 통째로 들고 갈 생각을 했다는 게?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하드웨어를 가져가는 거지. 근데 그걸 갖고 가서 분명히 여러 레이어로 암호나 여러 가지 보안 장치가 걸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해도도 낮고 도대체가 뭘 하려는 건지 정말 너무 한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말 이게 투자 부분은 현실적으로 기가 막힌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무슨 망신인지를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인 망신이고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가장 큰 칭찬을 많이 받았었던 것은 K 컨텐츠 같이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대응이었었거든요. 그때 아주 많은 한국계의 실리콘밸리에 계신 한국계 분들이 한국으로 역이민을 갈 생각을 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은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예제의 시리즈예요.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빨리 끝내야죠. 예, 맞아요. 검찰이 올 거니까 협조하라고 했대요. 예, 그렇죠. 뭐 터는 거는 도사 아닙니까, 검찰이. 네. 그러니까 지금 2차, 3차로 출동할 이게 영역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포렌식 하는 곳이 검찰 안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랑 같이 공조해서 이걸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솔직히 말해서 한 권한대행이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불안했는데 역시 불안해서 이게 이 상황이 됐어요. 전 지금이라도 국무위원들 전체 모두 사표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희는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안하셨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집권해서 지금까지요. 에이, 설마 이러겠어? 정말 그래요. 그 느낌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참석을 했었던 국무위원들, 자기 직 걸고 반대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정에서 손 떼야 됩니다. 저는 이제라도 국무위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본인 스스로 대기를 수리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차관체제로 움직여도 전혀 문제 없잖아요. 네, 차관님들, 대한민국 차관님들 매우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다. 저는 왜 아무도 그러한 용기를 내지 않을까? 응? 뭐 3일 해도 정승하면은 된다 이런 그게 말들이 지금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 부끄러워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국민의힘 분들 지도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이고요. 자유의지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에 가 써줘, 부 써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분들이 투표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자, 벌써 손바닥을요 뒤집었다, 엎었다, 네. 뒤집었다 이렇게 몇 번을 하고 있는데 글쎄 저는 뭐 명단축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길게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짧게 정도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하루 이틀밖에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국힘 바깥에 계시는 소위 말하는 스스로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분들은 다 지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띄우잖아요. 그 네.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국민의힘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만약에 묻는다면 같은 대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무슨 조정되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죠. 갑자기 헌법기관으로서의 제가 너무 부끄러울 것 드린 같아. 말씀은 여러분의 지역구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이야말로 건강, 우리 조국 대표님도 건강 챙기셔야지만 의원님 건강 챙기시고요. 네.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뭐 같이. 그럼요. 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자주는 못 봬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의원님 모셔서 경과 보고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또 궁금한 사항도 말씀드리고 네. 하는 걸로. 우리 새해 인사 그래도 한번 하고 가시죠. 어떤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요? 새해는 1월 달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래도 이게 지나가니까 미리.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을사년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역사는 발전한다고 이번 을사년은 지난 120년 전의 을사년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저 또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건강히 이 모습,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되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같이 응원해 주시고 응원봉 들어주시고, 춥지만 그 열기로 딱딱 붙으니까 또 따뜻하더라고요. 같이 해주신 그 연대의 모습 보여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을사년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를 같이 합시다. 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감사한 한 해였고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한 해였고, 그 감사한 마음 받아서 내년에 더 또 열심히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놓칠 뻔했는데 이거 각 조사해온 거 말해야 돼. 일단 계좌 꾹 찬 거 축하드려요.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 처음 찍은 날짜 기억하세요? 아니요. 기억 못해요. 네. 이게 라이브가 아니었으니까는 업로드 날짜로 해보면요. 만우절이에요. 만우절. 4월 1일 날 첫 업로드가 됐고요. 네네네. 기록 좀 불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혜민 의원님의 메디치에 월간으로 나오시기 전에도 몇 번을 나오셨는데, 그 이제 총선 기간이었죠. 그렇죠. 단독으로 나오셔서 제일 많이 나온 조회수. 근데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6만 8천회. 뭐 적지 않습니다. 6만 8천회. 그다음에 쇼스로도 3만. 2만 8천.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요. 이혜민의 인생책 모아보기. 네. 6권의 책을 소개했던 거 15,000 나왔습니다. 책 이야기인데. 예. 그때 아직 기억나는 게 추석 때. 네.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책의 독자와 유튜브의 독자와 저희 피렌탁이라는 또 인터넷 뉴스의 독자가 다 다르거든요. 네. 공통 분모도 있지만. 근데 15,000 조회수가 나와서 정말 깜짝 놀라서 우리 혜민 책방 계속해야 되겠다. 내년에는요. 네. 그 뒤에다 공 하나 더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혜민 TV, 이혜민 TV도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저희 이혜민 의원님 나오는 영상이 10편이 넘어야 한 15편 정도 되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 미처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도 해주시고요. 올해 가기 전에 구독자가 21만 9천 명에서 22만을 넘어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 알림. 주변에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희 의원님. 네. 방송은 새해에 언제 만나고 저희는 오프에서 자주 뵙는 걸로.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